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축협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육성 후의 체형관리 및 예방접종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육성 후의 체형관리와 육성 후의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먼저 육성 후의 체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기란 생후 6개월령부터 12개월령을 말합니다. 육성 후의 사형관리의 핵심은 반추위 발달이 되겠습니다. 숫송아지의 반추위 발달은 생후 3개월부터 시작해서 13개월령에 완성됩니다. 장기적인 고열량 사료급여로 비육하는 기간을 대비해 반추위를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성기에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면 반추위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비육기에 발생하는 과산증, 간농양, 요결석 등의 대사성 질병 예방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육 후기에 사료 급여량을 늘리고 사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양질의 조사료 급여는 필수 사항입니다. 소화율 증진을 위해 배변 상태에 따라 하루 중 사료 급여 횟수의 증가도 필요하겠습니다. 선택 채식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사료와 조사료를 혼합 급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깨끗한 바닥 환경은 반추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바닥 환경은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증가되고 앉아서 쉬는 동안 물리적 중력 작용에 의해서 위 용적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조사료를 먹여서 위 용적률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바닥 환경을 조성하여 소들이 앉아서 쉬는 시간을 늘려 위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성기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기초 체형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사료 위주의 사양이라도 농업 사료의 에너지가가 없는 사양 관리는 무의미합니다. 육성기의 에너지 충족은 고급육 생산의 초석입니다. 사료급여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농업 사료는 육성비육 전용 사료를 급여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육성기부터 급여해야 합니다. 농업 사료의 급여량은 체중의 1.5에서 1.6%로 제한하여 급여해야 합니다. 일당 증체량의 기준은 숫송아지의 경우 0.7에서 0.8k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성 후 사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육성 후 시기는 이후 시부터 성성숙이 완료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소의 생산성은 반추위가 좌우하며 반추위의 성장 시기는 12개월령 이전에 결정이 되므로 반추위의 발달과 함께 골격과 근육 그리고 생식기까지 모두 최대한 성장하도록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반추위 발달의 요인으로는 용적 이론과 화학 이론, 기타 사항 등이 있습니다. 용적 이론에 의하면 거친 조사료로 사육하여 반추위벽을 확장하고 돌기를 자극하여 물리적으로 반추위를 발달시킨다는 것입니다. 화학 이론에 의하면 반추위 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휘발성 지방산의 작용으로 초산, 피로피온산, 낙산 등이 반추위를 발달시킨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양의 미량 광물질과 비타민도 반추위 발달을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농어사료 제한급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사료를 제한급여하면 비육 종료 후 출하 시까지 10에서 15% 정도의 농어사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사료 급여량을 보면 알팔파 큐브와 볏짚을 혼용할 경우 알팔파 큐브 1kg에 볏짚 2 내지 3kg, 조사료원으로 생초를 단용할 경우에는 8에서 17kg, 조사료원으로 옥수수 사일리지를 단용할 경우에는 5에서 13kg을 급여해서 조사료 급여량을 최대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기호성 향상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에 의한 반추위 내
발효 성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알파파 큐브 등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해야 하겠습니다. 거세의 경우 육량은 생후 7에서 8개월량에 거세하는 것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육질 등급은 생후 5에서 6개월량에 거세하는 것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량과 육질을 고려하여 거세 시기를 결정한다면 생후 5에서 7개월량에 거세하는 것이 적합하고,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가급적 6개월령 미만에 거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3에서 4개월령에 거세한 농가에서 요결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많은 비육 전문 농가들이 조기 거세를 회피하고 6개월에서 7개월령에 거세하는 농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성 후의 적정 사육 면적은 6에서 6.6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결한 바닥 관리는 육성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위 용적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한우 송아지의 발육 표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성장한 송아지는 몸이 충실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키가 크고 엉덩이가 충실합니다. 머리는 작고 흉수가 늘어지지 않았으며 다리는 가늘면서도 견고합니다. 뿔은 바르고 가늘며 피부는 탄력 있고 갈비뼈 사이가 넓고 등은 넓습니다. 요각폭은 넓고 십자부가 평평한 소가 잘 성장할 송아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질이 좋은 송아지는 털이 부드럽고 밀생되어 있으며 귀가 작습니다. 뿔은 둥글고 가늘며 매끈하여야 하고 어깨는 어느 정도 넓어 보여야 합니다. 털과 피부는 부드럽고 매끈하며 앞 발목이 가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육성 후의 예방접종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크게 호흡기병, 기타 질병, 기생충 구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호흡기병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흡기병 예방 백신은 크게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백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호흡기병으로는 전염성 비기관지염, 소바이러스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병, 소하포체성 폐렴, 헤모필러스병으로 이 질병들을 예방하는 혼합 백신을 사용합니다. 세균성 호흡기 질병으로는 대표적으로 파슈첼라성 폐렴을 예방합니다. 접종 대상에 따라 접종 시기에 맞추어 접종을 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기타 질병 예방 백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여름에 모기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아까바네와 유행열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4에서 6월에 접종을 합니다. 다음 표는 기생충 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생충은 크게 내부 기생충과 외부 기생충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제 대상에 따라 구제 시기와 구제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기생충 구제는 육성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봄, 가을로 구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육성 후의 체형 관리와 예방접종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